시설관리사 복장을 입고 대성유통 본사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가 몸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을 만했어요. 신분증을 경비원에게 보여주며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출입증을 건네주었죠. 김현수 씨, 시설관리팀 배정이네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세요. 첫날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설관리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죠.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첫 업무로 건물 전기시설 점검을 맡았어요. 시설 도면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문틈으로 상황을 살펴보니 한 남자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왜 아직도 못 고친 거야? 그 남자는 제가 사전에 파악한 강현중 부장이었습니다. 관리팀 총책임자였죠. 비리 의혹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고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눈치만 살피며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차가운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쌌죠. 그 순간 강현중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점검 작업을 하는 척했죠. 다행히 강현중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제 앞에 앉은 여성이 있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기획팀 이소영 대리예요. 친절한 미소로 말을 건네는 이소영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답했습니다. 임무 중에는 누구도 쉽게 신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소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시설관리팀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강현중 부장님 때문에. 이소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강현중의 평소 행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갑질, 특히 시설관리비 착복 의혹까지요. 제 임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였죠. 오후에 사무실 냉방기 점검을 하던 중이었어요. 여러 직원들이 에어컨 고장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런 시기야. 수리비는 어디로 새는 거지? 한 직원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죠. 점검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 지난 3년간 냉방기 수리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에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어요. 강현중의 갑질, 이소영의 증언, 냉방기 수리비 유용 의혹까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제가 맡은 임무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억눌린 표정과 숨죽인 불만들이 떠올랐죠. 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현중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위장 근무의 첫날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소영 대리와 종종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회사 분위기를 파악했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냉난방기 문제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 건물 냉방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오래된 문제인가요? 이소영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년 전부터예요. 강현중 부장이 관리팀 예산을 줄인다면서 시작됐죠. 실제로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빈 밤에는 더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었죠. 냉방기 점검표를 꼼꼼히 살펴보니 수리 이력과 비용 청구 내역에 불일치가 많았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급 부품을 교체했지만 실제로는 저가 부품이 설치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의심의 화살은 강현중을 향하고 있었죠. 관리팀 직원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군가 제 행동을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자청한 후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보안실에 들러 CCTV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요. 지난 3개월간의 영상을 돌려보던 중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죠. 강현중이 외부 업체 직원과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날짜는 냉방기 수리 계약일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는 아주 중요했죠. 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냉방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현중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죠.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김 과장은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한 직원의 말에서 강현중의 영향력과 직원들의 두려움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소리를 낼 힘이 없었죠. 제가 대신 싸워야 했어요. 숙소에 돌아와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냉방기 수리비 착복 증거,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이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구했어요. 너무 성급해선 안 돼요. 강현중은 회사 내 인맥이 두터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소영의 조언은 냉정했지만 타당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었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의란 무엇인지, 제가 하는 일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강현중의 비리로 고통받는 직원들 얼굴이 떠오르자 다시 결심을 다졌죠.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이 위험한 임무도 가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서를 찾았으니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차례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깨진 건 갑작스러운 비상벨 소리 때문이었어요. 3층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죠. 검은 그을음과 타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몇 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난주에 점검했다면서. 강현중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관리팀 직원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구역 전기공사는 우성테크라는 업체가 맡았습니다. 그것도 강현중의 지시로요.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김현수, 자네도 점검했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갑자기 제게 책임을 묻는 강현중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네, 전기 설비를 다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사고 후 전기 설비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공사가 부실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고 배선 처리도 엉망이었죠. 이런 상태라면 사고는 시간 문제였어요. 우성테크의 공사 내역서와 실제 사용된 자재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늦은 오후 관리팀 휴게실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레 접근했어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우성테크 공사가 부실하다는 걸. 하지만 강현중 부장이 수리 일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거부했다간
직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니. 다음 날 점심 이소영을 만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강현중은 우성테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안전을 희생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소영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계약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강현중이 서명한 원본 계약서와 실제 집행된 예산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성테크의 대표와 강현중의 통화 기록도 수상했습니다. 공사 직전과 직후의 빈번한 연락, 이건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한 장씩 복사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컴퓨터에 비밀 폴더를 만들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어요. 강현중과 우성테크가 주고받은 뇌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내일은 우성테크 사무실 근처를 조사해 봐야겠다고요. 위험한 행동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사건의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관리팀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현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고 이후 강현중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죠. 앞으로 모든 관리팀 업무는 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면 책임을 묻겠어요. 강현중의 목소리에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불안감의 표현이었죠. 뭔가 감추려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관리팀 동료 박기철이 다가왔어요. 조심하세요. 강현중 부장님이 당신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의문을 제기한 직원이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박기철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점심시간 약속한 대로 이소영을 건물 뒤편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어요. 강현중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어제 인사팀에 당신의 신상 정보를 요청했대요. 이소영의 정보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서둘러야 했어요. 우성테크와의 계약서 원본을 확보했어요. 실제 집행 내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의 고민에 이소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윤리감사팀 특별 점검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남은 주말 동안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냉방기 수리비 착복, 우성테크의 부실, 공사, 강현중의 직권 남용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이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오후 3시 윤리감사팀 김 팀장 만나기로 했어요. 준비됐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확히 3시에 윤리감사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소영이 먼저 와 있었죠. 김 팀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현수 씨입니다. 김 팀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보고서를 건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윤리감사팀의 손에 달려 있었죠. 이 자료들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요? 네, 모두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요. 김 팀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면 조사에 착수해야겠군요. 두 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연중의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리감사팀의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관리팀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강연중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모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저를 향한 시선은 더 날카로웠죠. 김현수 씨, 내 방으로 잠깐 와보게. 강연중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험악했어요. 자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괜한 짓 했다간 자네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거야. 아직은 돌이킬 수 있어. 강연중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연중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죠. 관리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잘리는지는 내가 결정해. 그걸 명심하게.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연중의 협박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물러설 수 없었죠. 점심시간 카페에서 이소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강연중이 기획팀 인사고과에 개입하겠다고 우리 팀장을 압박했대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예요. 이소영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죠. 퇴근 후 우성테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잠복 감시를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강연중이 나타났습니다. 우성테크 대표와 만나는 모습을 원거리 카메라로 포착했죠. 둘이 주고받는 서류와 봉투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어요. 숙소로 돌아와 새로운 증거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해킹이었을까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행히 중요 자료는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었죠. 강연중의 감시망이 생각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사 CCTV실에 몰래 들어가 추가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강연중이 우성테크 대표와 만나 계약서를 조작하는 모습이었죠. 날짜와 금액을 수정하며 서로 웃는 모습까지 또렷했어요. 이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다행히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시설 점검이라고 둘러대고 빠져나왔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리감사팀에 추가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김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니 두 분 모두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피해망상일까요? 아니면 실제 감시일까요? 어깨 너머로 계속 불안한 시선을 던지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연중의 반격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지만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윤리감사팀이 강현중을 공식 소환했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관리팀 사무실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상황을 알고 있었죠. 강현중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리감사팀 조사실에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강현중이 관리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풀이 죽어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누가 날 고발했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강현중의 고함에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중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죠. 자네지. 자네가 뒤에서 날 무너뜨리려고 했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강 부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현중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 순간 위협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중 부장님, 회장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회장의 비서였어요. 강현중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쫓았죠. 강현중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오후 전 직원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대강당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했죠.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김병국 회장과 윤리감사팀 김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의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회장의 말씀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이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추가 증거가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오늘 임원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성테크와의 만남, CCTV 영상, 계약서 조작 장면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료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오늘 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오후 4시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강현중도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병국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위기의 정점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대강당의 조명이 밝게 빛났습니다. 김병국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현중 부장의 비리와 직권 남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회장의 말에 강현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하려 했지만 회장의 손짓에 다시 앉았습니다. 윤리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이 단상에 올라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냉방기 수리비 착복, 우성테크와의 유착관계, 직원 협박까지 모든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 모든 증거는 시설관리팀의 김현수 씨가
용기 있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김현수 씨, 앞으로 나와 증언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죠.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요. 제 증언이 끝나고 다른 피해 직원들도 나와 증언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중의 갑질, 부당한 지시, 보복 인사까지.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죠.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런 비리가 오랫동안 묵인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김병국 회장의 표정도 무거웠죠. 강연중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건 모두 음모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강연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동정심마저 들게 했어요. 김병국 회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실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신뢰와 직원들의 안전을 무시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이에 강현중 부장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의 결정에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일부는 놀라움을 표현했죠. 강현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소영도 멀리서 미소를 보냈죠. 김병국 회장이 저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김현수 씨, 사실 당신은 제가 특별히 영입한 인재입니다. 회사 내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 임무를 완수했으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회장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요. 그렇다면 제 위장 근무는 회장의 지시였던 겁니다. 앞으로 당신을 인사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진실이 모두 밝혀진 날, 저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경험이 앞으로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사총괄 이사라는 새로운 직함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제 사무실 문에 붙은 명패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시설관리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회사의 중역이 되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 임원회의에서 새로운 인사제도를 발표했어요. 성과평가의 투명성 강화, 직원 의견 수렴 채널 확대, 부당 대우 신고 시스템 구축까지. 오랫동안 구상해온 계획들이었죠. 이제 우리 회사는 실력과 정직함이 인정받는 곳이 될 겁니다.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나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병국 회장이 제게 다가왔죠.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전 관리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강현중이 떠난 후 관리팀은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니 업무 능률도 크게 향상됐죠. 한 구석에서 청소 중이던 김봉수 아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아저씨,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봉수 아저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마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같은 분이 오시니 회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인간 대접받는 것 같아 감사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존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감했어요.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첫날부터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던 직원들의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업무 효율도 향상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김병국 회장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현수 씨, 자네가 우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네.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주게.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은 자네와 같은 사람이어야 해. 회장의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비록 작은 회사의 변화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